상황이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이 있었음에도 모두가 예상하는 하락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보합권으로 마감, 파멸의 보합권.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키움 전사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많이 숏에 물렸다.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상당히 몰리는 곳에는 좀 더 아픔을 주고 간다. 아무래도 월가의 세력이 숏에 몰린 개미들을 조금 더 털어내고 증시에 조정을 주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예상하는 가운데 큰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 눈치채고 숏으로 몰린 개미들만 엄청 좋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월가의 세력은 변곡이 오기 전에 그 포지션을 한번 털고 마지막 포기를 하게 만들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푸틴, 트럼프 유익한 대화, 우크라와 각서 작업할 준비됐다. 이 뉴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어제의 미국 증시도 급락을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화해의 무드가 있었으나 빠그라지고 화해의 무드가 있었으나 또 빠그라지고 요번에는 좀 어떻게 될까? 종전이 빨리 돼야 증시에도 훈풍이 불 텐데 응원해봅니다. 공포지수는 70, 푸드크롭션 0.67. 계속적으로 푸드크롭션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유지를 해주고 있다. 페이크를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쭉 내려서 부분 매도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금일의 일정은 팔로알토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I.O, 구글 제미나이 2.5% 프리뷰가 있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구글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겪어봤듯이 엔비디아 개발 컨퍼런스가 있었던 날 엔비디아가 쫙 쏘더니 정작 컨퍼런스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컨퍼런스만 열리면은 내렸다. 이번에 구글 컨퍼런스도 과연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적용될 것인가. 그런데 구글이 지금 그렇게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컨퍼런스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나스닥 지수 주봉입니다. 오늘의 이게 주제인데 나스닥의 주봉이 상당히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MACD가 이제 2주째 양봉을 띄워줬다. 추세가 급락해서 약간의 상승으로 주봉의 추세가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일봉의 추세는 속일 수 있지만 주봉의 추세는 속일 수가 없고 돌아간 주봉의 추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으로 돌리기에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작업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을 색깔을 넣어서 그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봉의 추세가 이번 주만 좀 잘 버텨주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가는 게 확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주봉의 추세가 돌아갔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봉의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쭉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급등락은 있지만 상승으로 우상향으로 턴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4월달 마지막 주까지도 좀 잘 줍줍을 하신 분들은 그 물량이 마이너스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채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나 저번 주에 좀 급하게 급등해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그 물량이 근시일 내에 채널 하단부까지 나스닥이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음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위치가 주봉 추세 상방의 채널에서 약간 상단 쪽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을 때는 아니나 주봉의 이평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좀 조정이 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23년이나 24년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패턴대로 캔들이 주봉의 이평선에 좀 닿는 조정이 오면은 자신있게 줍줍을 분할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우상향의 시대가 개막한 것이 아니냐. 지금 줍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 왔을 시 이런 급락의 공포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조정이 왔을 시 줍줍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물론 당장 오늘 밤에 1% 2% 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주봉의 주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려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오르고 다시 내리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오르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으로 가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번 주에만 급락이 없이 마무리해준다고 하면 18년 19년의 미중 관세 전쟁입니다. 이때도 급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와리가리 하면서 주봉의 우상향이 펼쳐지다가 전고점,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약간의 좀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요런 패턴이 지금 이제 나스닥에 도래하지 않았는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니까 항상 요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는 언제냐? 방금 말했잖아요. 매수는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리면은 분할 매수. 오르고 다시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리면은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우리가 적절한 계좌를 갖게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약간의 좀 200일선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은 있겠다. 하지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맞고 증시에 조정이 오고 약간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US뱅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는 어제 좀 좋은 상황을 보이다가 오늘은 약간 좀
살짝 내리고 있는데 5일선 빨간색 5일선을 이탈하여도 이제는 여기서 좀 받쳐주는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바로 레버리지에 매수를 누리면 좀 쫄아야 될 필요는 있겠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는 약간의 좀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장투의 물량은 아닙니다. 트레이딩의 물량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 되었다. 구글입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의 종목에서 구글과 애플만 200일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구글과 애플이 추세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하지만 반대로 구글과 애플이 200일선을 좀 넘겨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스닥이 최고점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바로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마소를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으나 신규로 뭔가 좀 사고 싶은데 살 게 없어.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 약간의 구글과 애플을 줍줍해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구글과 애플이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에서 이렇게 상단 저항받고 하단 지지받고 상단 저항받고 하단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약간 좀 내리면은 21선을 이미 돌려줬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부터 부분 매집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현재 구글 차트는 조금 괜찮아요. 약간의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일목균형표를 돌파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저는 구글과 애플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은 구글보다는 약간 좀 안 좋아요. 그래도 21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만 살짝 더 넘겨주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르면서 이 구글과 애플이 오르면서 라스트 주자로 나스닥을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신고가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두 종목이다. 시총이 큰데 아직 빌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소나 엔비디아가 급락하지 않고 좀 잘 버텨주면 전체 종합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애플과 구글을 좀 모으다 보면은 추후에 나스닥이 최고점을 돌파했을 때 좀 계좌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TQ도 뭐 나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TQ는 일단은 지금은 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지지를 좀 해줘야 된다. 한 63불 정도 약간의 좀 지지를 해주고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구글과 애플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는 지금 살 때는 아닙니다. TQ는 이때나 이때 최소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의 존버의 기간. 엔비디아 살짝 약한데 사실상 엔비디아가 개인적으로는 오를 때까지는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엔비디아를 저번 주에 약간의 좀 매도를 했고요. 엔비디아 2배 NVDL이요. 약간의 매도를 했고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뭐 더 매도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매도는 추세선 상단 이런데 추세선 상단을 맞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매도는 추세선 상단, 매수는 추세선 하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지난 거의 최고점 부근 이런 데까지 거의 왔다고 봐요. 상당히 좀 매물대가 두터운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오버슈팅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증시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약간의 조정 뒤에 다시 한번 뚫어주던가. 속스X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가적인 모멘텀이 살짝 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이미 21선을 상방으로 돌려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현재는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현재의 주가의 위치상에서는. 하지만 급락이 오거나 조정이 오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트레이딩의 스윙의 관점으로 약간의 단기 매매로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왜냐? 내려도 이제는 지지받고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스톡스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지금 이 매물대를 좀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그래도 320달러 초반대에서 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길을 모으다가 이 추세선을 따라서 길을 모으다가 6월에 로보택시의 기대감으로 다시 피날레를 하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테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이런 구간에서 테슬라를 산 적은 없죠.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테슬라를 샀다.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너무 조정이 두렵다 라고 하시면은 부분 익절을 하시되 올 매도는 하지 마라. 결국 나스닥이 나중에 최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 주인공은 테슬라. 저점에서 잘 주운 물량을 올 매도를 하게 되면은 재진입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숏에 보여주십시오. 어제도 이제 숏이 SOX, 속스S와 SQQQ가 2, 3위에 올려주면서 키움전사들이 우리의 계좌를 지켜줬다. 그런데 이 키움전사들이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계속된 어떤 가드의 역할, 계속적으로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숏이 이제 너무 과해요. 과하게 이렇게 내렸다. 언제까지 키움전사들의 힘으로 우리의 계좌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다. 조만간 조정은 한번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조정은 한번 올 것 같고 숏을 해칭으로 타셔도 나쁘진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숏을 해칭으로 타실 때는 반드시 일부 비중, 적은 비중으로만 타셔야 됩니다. 왜냐? 숏을 지금 해칭으로 타셨다가 너무 크게 타시면은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고, 해칭은 전체 계좌가 수익이 내려갔을 때 그것을 약간의 방어하는 개념이지 주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조심히 키움전사의 순매수에서 TQ나 쏙3 또 1, 2위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증시의 조정이 올 수가 있는 트리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숏을 해칭으로 타셔도 괜찮은 시기는 오긴 왔어요. 하지만 나스닥의 주봉의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숏을 적극적으로 타서는 힘들어진다. 코인의 공부 시즌 71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S&P 지수에 편입이 됨과 동시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면서 라스트 피날레로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크지만 5일선조차도 지켜줬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1차 목표가인 $280 정도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구간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분 매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이제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는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왜냐? 일단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280 상당히 강한 저항이에요. 일단은 $280까지 가면 물량을 약간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으로 끝까지 간다. 왜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USDT 테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파란색 선 4.65% 부근, 이 부근을 돌파하면 안 된다. 어제 무디스의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일단은 파란색 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코인의 강세장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이제 최고점이에요. 사실상 이런 윗꼬리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가가 비트코인의 최고가다. 윗꼬리는 일단 빼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109K, 제가 그거 놨습니다. 파란색 저항선 109K거든요. 109K를 넘겨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면은 뭘 해야 되죠?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별을 조금씩 부분 매도로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다. 109K를 넘겨준다고 하면은 이제 이 위에 매물대는 없다.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죠.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상승이 오면 올수록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의 기간을 견뎠던 우리의 물량을 탐욕에 물든 자들에게 주고 우리는 떠난다. 뭔 말인지 아시죠? 매수도 분할 매수고 매도도 분할 매도. 게더리움 어제 좀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른 건 좋은 거죠. 게더리움 아직 들고 있으니까. 게더리움이 급등의 구간을 거치고 약간의 횡보를 하고 있다. 결국에 게더리움도 1차 목표가인 $3,000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게더리움. 그러려면은 비트코인이 일단 최고점은 돌파해주고 코인으로 모든 투심이 몰려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야 되고 그때 게더리움은 라스트 댄스를 하러 가게 될 것이다. 멤버십에 후원 가입해 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가의 일일 하락과 상승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방향과 추세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 했제 그랬제 하면서 호들갑도 떨지 않는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긴 좋아요.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공자. 여러분, 우리는 주식의 등락을 맞출 수가 없어요. 몇 번 맞출 수는 있겠죠. 왜냐?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니까. 50%의 확률이에요. 일일 등락폭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추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추세적으로 변곡의 자리와 이 추세가 유지되느냐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